네, 아유,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장애가 있어가지고 PC가 다운됐었어요. 예,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 소셜 벤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소셜 벤처 기업 판별 기준이 뭐냐?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소셜 벤처 기업 판별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고, 과연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 왜 이것을 할까?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네, 제가 좀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정보를 찾았죠. 그 기술 보증 기금에 가면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에서 2018년도에 기관을 만들었어요. 기관. 어떤 기관이냐면 여기 소셜 벤처 스퀘어라는 게 있죠. 벤처 스퀘어. 김미카님,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한번 목소리 한번 좀 답변 주십시오. 잘 들리시는지. 자, 소셜 벤처 스퀘어라는 것이 이 기부에서 소셜 스타트업 또는 소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였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소셜 벤처에 대한 판별 기준이 왜 언급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소셜 벤처가 뭐냐? 예, 보시면 그 소셜 벤처란 사회적 가치, 그리고 네,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소셜 벤처란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과 혁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 사회적 가치라는 것과 혁신성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이나 소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다음에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즉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역시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다. 이것도 말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적 목적을 지속 가능하게 할 모험적 사업에는 도전하는 창의적 기업 가진 사업가의 주도.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일반 기업들 한번 비교해 보면은 보통 기업들이 이제 벤처 기업이잖아요, 그죠? 벤처 기업들이 많고, 우리가 아는 그 소위 말하는 사회 복지 사업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셜 벤처는 뭐냐면은 딱 두 개 사이, 예, 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회적 기업이 사회성을 경제성보다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회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나온 거고요. 자, 벤처기업 반대겠죠. 벤처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즉 경제성이 더 목적이고 사회성보다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소셜 벤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셜 벤처로 지금 작성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아주 큰 핵심 개념이죠. 사회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혁신성도 가져야 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셜 임팩트란 말이 자주 나와요. 요거 여러분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이제 기업들이 그 뭐 단순히 이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기업, 사회적인 공익을 위한 활동하는 기업을 소비자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체들도 어떤 소셜적인 부분을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소셜 벤처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소셜 프로블럼, 즉 사회적으로, 박동재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쉬셨어요? 예, 소셜 프로블럼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소셜 미션은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요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일반 벤처기업처럼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명의식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뭐 사회복지 기업과 다른 거는 혁신성도 추구해야 돼요. 예, 즉, 단순하게 우리가 불이웃 돕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이웃을 돕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하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노베이티브 솔루션, 혁신성을 이제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끝으로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즉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혁신성 가져가는데 다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예, 임티님 안녕하십니까? 타로타로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반가운 분들 계속 오고 계시네요. 예, 제가 힘이 납니다. 예, 앞에 실은 오시기 전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자,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이, 즉 여러분이 소셜 벤처 이번에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 이게 뭐다? 소셜 임팩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렇고, 그 다음에 평가.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그 600개의 특화 중에서 100개를 뽑잖아요. 소셜, 사회적, 그죠? 소셜 벤처를. 근데,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별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평가. 그죠? 사실 요거는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죠? 평가를 어떻게 할지 우리 잘 받아야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셜 벤처 평가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소셜 벤처 정의를 봤을 때 새로운 우리가 소셜 벤처 평가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징인 사회성, 즉 경제적인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성과 기술력 우수 기업의 특징인 혁신 성장성,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한다. 자, 이게 소셜 벤처 평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평점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혁신 성장성을 평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번에 예창표에 보면은 이 점수가 각각 70점이에요. 70점. 즉 사회성도 70점. 네. 혁신성도 70점. 그래서 각각 70점이 넘어야만 그렇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적용 후 합산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회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사회성은 그 사회적 목적 영역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미션, 가치 창출 역량, 즉 여러분 팀 또는 대표자가 사회적인 활동을 했다 또는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언급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역량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팀원이나 대표자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왔다 또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좀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체계, 그리고 사회적 성과, 즉 사회적인 공익 활동한다. 자, 그러면은 공익 활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정량적인 지표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큰 꼭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미션은 경영주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즉 대표자님이 예,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그 지난주에 그 카페, 그죠? 박 대표님 맞으신가요? 그 카페, 사실 놀고 있는 카페 많잖아요. 요새 힘든 카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카페들한테 어떤 공간 대여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미션을 하게 하면서 약간의 임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적 사업 비전이 있고, 다음에 이런 게 있고, 사회적 성과. 성과에서는 사회적 성과, 참 효과성과 우수성.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그 혁신성. 혁신성은 뭐냐면은 경영주의 혁신 역량. 역시 대표자가 중요하죠, 그죠? 예창편은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 대표자가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님의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지식 수준과 경험이 어떠냐. 한마디로 경력이 있냐, 경력이 있냐라는 거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어떤 뭐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앱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개발했던 앱을 보여주시든지, 만약에 아까처럼 뭐 카페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카페를 내가 10년 했다, 뭐 카페 창업부터 뭐 다 해봤다, 이런 걸 어필하시든지 그걸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영 능력은 사실 뭐 사업을 했던 분들은 있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가게에서 뭐 매출을 많이 내봤다, 가게를 몇 개까지 내봤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다음 기술의 혁신성. 요거는 이제 기술 개발 역량과 우위성, 즉 그 앞에 제가 계속 일반 때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100개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0개나 되는 소셜 벤처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평가할 때 어떨까요? 사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실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우위성과 역량, 요거를 잘 또 해보시고요. 자, 성장성은 뭐냐면 이제 뭐 시장 분석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탐샘썸 한 것처럼 전체 시장이 어떤데, 그 중에 우리가 유효 시장 얼마나 본다,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가져가겠다,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자세한 내용은 기보 사이트 들어오셔서 여기 소셜 벤처 스퀘어 여기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열었어요. 이제 아닌데, 잠깐만요. 자, 지금 이 자료를 바로 하면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안내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기보에서 찾았습니다. 기보에서. 예, 바로 소셜 벤처 판별 가치 평가 안내서란 거예요. 요거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나왔어요. 9월 달에 나왔고, 예, 요거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치 평가 모형이 무엇이냐 한번 이해해 보면 또 도움 되겠죠. 요건 제가 그냥 짧게 할게요, 그죠? 여러분이 자세히 뒤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예, 머리말 넘어가겠습니다. 예, 머리말 또 한번 읽어 보시고요. 보시고, 자, 판별 기준. 자, 소셜 벤처에 대한 이 개념과 컨셉은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작이 되었고, 이 그림이 딱 좋네, 그죠?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그 무슨 자선단체 이런 부분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야, 요거 좋다. 여러분들 그 이번에 사업계획 쓰실 때 이런 표 하나 넣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이 자선단체, 재무적 가치, 경제성이죠. 요게 이제 일반 기업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중소기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보면은 벤처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 소셜 벤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경제성을 더 추구한다. 요게 벤처. 사회성 한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고, 예, 소셜 벤처는 둘 다 한다는 거. 이거 딱 혹시 머리에 딱 집어 넣으십시오. 자, 세부 내용은 보시기 바라고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사회적 판별표는 13개 항목, 그리고 혁신 성장표는 14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MIK님 안녕하세요. 100명 모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600팀 모집인가요? 아닙니다. 100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600개란 얘기죠. 예. 특화가 총 600개인데 그 중에 100개가 예, 소셜 벤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셜 벤처 판별 방법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가 이제 하나의 모형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합계가 여러분이 70점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요. 그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사실 요거는 좀 미리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요게 100점. 혹시 요거 좀 돼 있는 분 계신가요? 자,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 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한마디로 투자받은 기업, 즉 예,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100점. 자, 다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 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지만 아까 만약에 우리가 뭐 카페처럼 자, 우리는 사회적 기업은 아닌데 그 카페들의 어떤 그 뭐랄까 카페가 회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카페가 주로 낮 시간에 논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뭐 임대해 준다고 하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사회적 단체한테 그 시간대에 뭐 무료로 쓰게 한다든지 그런 활동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있으면 또 된다는 거죠. 70점. 자, 비콥 인증 요건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문제가 정관에 있는 기업. 자, 정관이란 건 보통 우리가 법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법인이 지금 아니시기 때문에 없겠죠. 그래서 예, 요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요거 볼까요? 2하고 3 볼까요? 자, 2 관련 증빙 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한다. 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 없이 점수 부여. 저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미리 실험 돌아봤는데 아니 그럼 뭐야? 그러면은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증빙 없이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점수만 지금 50점이잖아요. 그러면 딴 거 해서 웬만해도 70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에 저는 사실 이게 왜 이런 시간 만들었냐면 이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어쩌면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때 여러분께 한번 제가 설명 가볍게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실제 아까 말한 기부에 문의해 보셔서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소셜벤처 신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 이 부분도 1년 미만 기업은 네, 증빙 없이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정관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상 받은 기업들, 즉 소셜벤처 관련돼서 수상한 기업 혹시 있으신지. 자, 그리고 소셜벤처 육성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이 있는지. 혹시 이 중에 속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예, 손들어 주시면 한번 좀 정보를 좀 교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외부 기관과의 MOU,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기업이 혹시 있는지. 혹시 있으신가요? 대표자가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돼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또는 교육을 받았는지 20시간 이상. 요거는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자, 그 밖에 예, 소셜 관련 활동을 했는지 여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은 혁신 성장성입니다. 혁신 성장성 한번 볼게요. 자, 총 14개 항목입니다. 총 14개 항목으로 아까 사회성보다는 하나가 더 많죠. 자, 먼저 법령상 이러한 부분에 인증을 가진 기업인가 여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왜냐면 이게 요거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해당 아예 안 될 겁니다. 아예 안 될 것 같고. 자, 상시 10명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 요것도 안 되겠죠. 요것도 안 되실 거고. 중앙정부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요것도 아니겠죠. 요것도 아닐 것 같아요. 생각보다 혁신성이 어렵다, 그죠? 요거 아니고. 다음에 임팩트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경우. 요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그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또는 3년 미만 기업 중에 기부에서 B등급 이상 받은 기업. 요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요거 보유하고 있는 기업. 예, 요게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아직 뭐 창업을 안 하셨잖아요. 이게 있을 리가 없죠. 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빡세네. 이게 빡세네. 자,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창업 플랫폼. 요거 뭐 말하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 공인된 엑셀러레이터 또는 한 볼게요. 10번 볼까요? 10번. 넘어갔다. 없네요. 여기 있네. 예. 자, 창업 플랫폼 뭐냐면은 창업 기획사,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창업 보육센터,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또는 비즈니스 센터. 전국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출신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타로타로님 특허 있어요? 오케이. 예. 보니까 야, 이게 빡센데요, 생각보다. 예. 예, 특허 있으면 좋죠. 특허 좋습니다. 좋고. 자, 5년 창업 5년이네. 여러분 5년 당연히 안 되고. 자,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던 기업. 이것도 아니죠. 3천만 원 이상의 투자 받은 기업. 이것도 어려울 거잖아요, 그죠? 예, 혁신 성장 요 기준에 해당되는 품목 가진 기업. 이게 뭔가 볼까요? 12번. 예, 요거는 부록의 별표를 보라고 합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그 대학 교수, 박사, 기술사, 대학 등 이런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했던 분들. 네, 타로타로님이 해당되는 게 맞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 제가 지금 보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게, 아니 사회적 이거는 뭐 어떻게 그죠? 70점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끼워 맞춰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데 혁신 성장성이, 아니 이거는 예비 창업자용이 아닌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또 문제가 있네. 참고로 하여튼 정확한 부분은 그 해당 주관기관에 물어보셔도 될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보, 요걸 만든 그 기보 그 센터에 문의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 보셨던 소셜 벤처 판별 기준은 제가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시면 되고, 자, 70점 이상인 경우.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혹시 70점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1번일 경우와 2번일 경우인데 상기 판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말은 다 들어봐야 알죠. 예?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성과 요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죠? 예. 타로타로님 말씀대로 이게 이 평가표가 이게 예비 창업자용이 아닌 거야. 좀 이해 안 가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넣는 것 같아. 2번은. 그러니까 이
표를 또 새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1번이 원칙인데 2번을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죠, 해당되기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아마 2번이 여러분들을 위한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부러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평가해 보신 다음에 특히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보 쪽에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요 2번을 받기 위해서 2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에다가 어떤 여기 있는 사회성과 아마 혁신성은 당연히 잘 쓰시겠죠, 그죠? 어차피 벤처기업을 스타트업 지향하시니까. 근데 사회성에 대한 언급을 잘 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서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